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2024년 12월 19일 밤 8시 30분입니다. 오늘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은 문제의 근원 김건희 특검 피할 수 있겠나라는 칼럼에서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김건희 여사 보호였을 것이라는 추정을 내어놓았습니다. 양주필은 무엇이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여 이런 일까지 벌이게 만들었느냐는 의문이 계속 맴돈다고 화두를 던지고는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정부 강요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민주당 단독 예산을 통과시키려 한 것을 계엄 선포의 주 이유로 들었고 부정선거 의혹에도 빠져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이것만으로 윤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 선포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. 사람이 모든 것을 걸고 모험하려 하면은 주변 사람들도 이 문제 때문에 무언가 터지겠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민주당의 강요 탄핵과 예산안 처리 때문에 윤 대통령이 엄청난 일을 벌일 수도 있겠다고 느낀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강요 탄핵과 예산 문제 외에 윤 대통령을 심각하게 심리적으로 압박한 것은 무엇이었느냐고 묻게 되는데 역시 김건희 문제라고 본다는 겁니다. 이 업무를 푸는 열쇠는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 엉뚱하게도 여권 인사로는 유일하게 한동훈 여당 대표가 체포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. 이 심각성을 언론이 별로 제대로 다루지를 않습니다.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지만은 민주당의 강요 탄핵과 예산 독주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. 윤 대통령이 순전히 민주당의 강요 탄핵과 예산 때문에 계엄을 편 것이라면은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.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도왔으니까. 그런데 여당 대표 체포는 이게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입니다. 한동훈이 이재명 사람이 아닌데 왜 체포를 할까요? 역시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다는 것이 양상훈 주필의 관찰입니다. 시중에서는 계엄 다음 날부터 윤 대통령의 김건희 수호 계엄이란 말이 나왔는데 과정 전체를 보면 이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.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언급하자 윤 대통령은 한 대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. 한 대표는 수류탄 정도를 던졌는데 윤 대통령은 원자 폭탄으로 대응했다는 겁니다. 총선 직전이어서 윤 대통령의 원폭은 국민의힘 선거를 망칠 수 있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. 그렇다면 김 여사를 지키는 것 이상으로 윤 대통령에게 중요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다고 양상훈 주필은 분석을 합니다. 윤 대통령의 위기감을 최고조로 올린 사건은 지난 10월 4일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의결이었습니다. 이 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4표 나왔습니다. 그토록 표 단속을 했지만 철통 단결은 허상임이 드러났습니다. 다음 표결에서 4표만 더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. 윤 대통령의 자신감은 크게 흔들렸을 것입니다. 그전부터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바닥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. 이탈표 추가 가능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. 위기를 느낀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여의도로 보내 국민의힘 의원들과 단합 오찬까지 하게 했는데 양상훈 주필은 이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실상 표 단속이었다고 해석을 합니다.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 3차 재의결 날짜가 12월 10일로 잡혔습니다. 계엄 선포 일주일 뒤의 날짜죠. 이 날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. 윤 대통령 주변에서 특검법을 수용하면은 전국 주도권을 되찾아 올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기 시작했지만은 이는 윤 대통령 부부를 모르는 순진한 충언이었습니다.
이와 동시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격화되고 한 전 대표를 겨냥한 친윤석열 측 공격이 게시되었습니다. 그러자 그에 대한 대응으로 친한동훈계가 국회의 12월 10일 표결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11월 하순부터 여권에서 돌기 시작했고 11월 27일 친한계 의원이 라디오에서 특검 찬성 가능성을 언급했고 11월 28일에는 한 신문이 한 대표 김건희 특검 고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. 이게 윤 대통령을 얼마나 자극했겠느냐는 거죠. 양성훈 주필은 윤 대통령이 군경 핵심들을 불러 모아 계엄을 본격 논의한 것은 이 보도 3일 뒤였다는 점에 주목을 합니다. 이틀 뒤 계엄이라는 수소폭탄이 터졌다. 체포자 명단에 한동훈은 빠질 수 없었다. 즉 김건희 특검안 통과를 막기 위한 예방적 공격으로서 계엄령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.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아주 자연스럽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계엄처럼 위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하고 막으려 한 것은 김 여사 문제뿐이었다. 김 여사 문제의 폭발력을 잘 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. 하지만 김 여사 특검은 더 이상 받기 어렵다. 윤 대통령은 특검에서 부수적으로 김 여사 국정 개입 실상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우려할 것이다. 하지만 다음에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김 여사 문제는 수사를 피할 수 없다. 수사 이전에 무차별 폭로부터 나올 것이다. 어차피 맞아야 할 매라는 뜻이다.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특검이란 시련을 거쳐 그가 부인 문제에서 해방됐으면 한다. 그게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. 조금 판단이 다릅니다.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장관으로 내정된 게 지난 8월 초순이었습니다. 이때부터 윤 대통령 머릿속에서 계엄령 발상이 시작되었다고 저는 봅니다. 취임 1년도 안 되고 큰 잘못도 없었던 다만 깐깐한 성격의 신원식 장관을 갑자기 안보실장으로 밀어낼 때부터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품고 있던 비상조치의 아이디어가 김건희 여사 특검안 통과 가능성으로 해서 더 구체화되었을 것입니다. 여기에 의료 대란으로 인한 스트레스, 부정선거 의혹을 드러낼 수 있다는 망상이 겹친 것이 아닐까 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사랑하는 한 여성을 위해서 나라를 절단낸 권력자로 기록된다면은 그는 저 8세기 양귀비 때문에 당나라를 예전으로 몰고 갔던 현종의 환생이 아닐까요? 감사합니다.